네, 반갑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만기일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장시는 좀 답답해요. 네, 일단 뭐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마감까지 매도가 아주 그냥 폭탄 터트린 것처럼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죠. 자, 전기전자면 무려 2조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합치게 되면은 이게 거의 4조 원, 이제 5조 원대로 가는 느낌인데요. 또 그만큼 팔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 거라면은 이제 물량 갖고 있는 거 다 털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냐? 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일단 먼저 좀 보시죠. 네,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면은 일단 지지선까지 다 밀렸어요. 야, 여기까지? 네, 이런 생각 들 정도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포인트는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0.7에다가 오늘 0.38, 그래서 합쳐서 한 1% 정도, 지지선에서 1% 정도 밀려내는 부분이긴 한데, 이 내용 자체가 나쁜 거예요. 지금 사실 다른 종목들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유독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아주 작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팅을 이쪽으로 했구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북적북적 되는 쪽으로 했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그냥 뭐 핑계거리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매도를 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모습이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공매도 이런 이야기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물증은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결탁해가지고 뭐 주가를 뺀다, 뭐 이런 느낌은 뭐 있지만, 그걸 뭐 딱 집어낼 수 없는 부분일 테고요. 자, 어쨌든 이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코스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플러스로 마무리됐어요. 물론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어요. 장 막판에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2시 넘어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쏟아지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 보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유지가 되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상황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오후에 한 1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더 거세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물량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또 이렇게까지 팔아도 되는 거냐, 너무하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매매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아주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가 있지만 그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티도 안 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도 1조 8천억 순매도예요. 기관들이 매수를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 티 안 나는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 시장을 밀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올라가지만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업종별 현황에서 전기전자를 보게 되시면 2조 4천억입니다. 2조 4천억이요. 자, 1조 8천억을 매도를 쳤는데 2조 4천억이 전기전자입니다. 그럼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버리고 나면 6천억이라는 순매수가 시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때려버리니까 시장이 밀린 거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급 동향이 시장에 6천억이 들어왔다. 이거 분명히 엄청난 호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려버리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라면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저것만 들어왔겠느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개인들 물량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투자 심리 악화시키고 니네들 들어오지 마라고 꽁꽁 묶어놓고 지들은 다른 거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생기고 있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니네들 들어오지 마, 지금 시장 위험한 거 안 보여? 라고 얘기해놓고 지들은 뒤로 야 이거 사 이런 식으로 6천억이나 매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죠. 운송장비, 화학 이런 쪽에 보면 몇천억씩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은 저놈들이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나쁜 짓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상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난리가 났죠. 네, 삼성전자는 뭐 지금 1.9% 뭐 하락이 쭉 내려간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는 근데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더라도 그게 크게 오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내려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 챙겨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10만 500원에 매수가 들어간 상태고요. 장중에 99,800원까지 저점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뭐 소량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간다면 상황 보고 다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고, 운송장비라고 해서 이제 기아차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인데, 운송장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네, 별로죠. 완전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쪽 매수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아직까지도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신규 조건 들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떠들어졌다. 일단은 다 아는 뉴스가 됐다.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서 기다렸다가 귀싸대게 날라오는 거죠. 빠박 치면 정신이 없고 별이 번쩍, 정신 차려보면 주가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카카오뱅크 아까 없었던 거 보니까 아마도 마이너스로 간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역시 전기차 소재 이런 쪽이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다 별로입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어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이사항이 없고 유지가 좀 잘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뭐 별다른 부담감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뭔가 좀 더 드러날 것 같은데요. 자, 기관 쪽 보시면은 레버리지 갖다 팔고요, 인버스를 갖다가 샀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긴 했는데 물량 자체가 찔끔이에요. 뭐 싸니까 좀 사보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금융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거의 1,000억 원 정도 매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인버스도 같이 샀어요. 하이닉스. 자, 인버스를 산 이유는 여기서는 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쯤이면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지금 금융투자가 저점을 냄새를 맡았을 거다 생각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데도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 때문에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샀다. 곧버스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 갖다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따라서 그대로 매도했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을 사고 있는데 왜 사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기금이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왜 사고 있는지 뭐 이건 직접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기관 쪽의 움직임들은 이제 인버스 쪽 매수가 많고 뭐 등등등이긴 한데, 외국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에서는 1조 7천억 매도고요. 하이닉스에서 8천억 순매도입니다. 이거 뭐 근래 보기 드문 모습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600억 밖에 안 팔았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주 한번 볼까요? 우선주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는 내렸지만 우선주도 많이 내렸네요. 그죠? 위쪽 대비해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그죠? 삼성전자 본주와 비교했을 때 우선주는 또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진 않았다는 판단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매도가 좀 적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인버스를 갖다 팔았어요. 네. 얘네들은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물량을 털어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얘네들 다 털어내자. 네. 근데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둘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도일까? 나는 그냥 시장과 관계없이 물량을 털고만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차익 실현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고 싶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 제 매수 기준을 보더라도 아직 이만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준을 본다라면 얘네들은 수익을 얼마나 많이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팔아먹고 있었던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쏟아내는 형태.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사주고 지금 5조 원 정도 팔아먹는 거. 이렇게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났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시장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시장의 체력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정크푸드 조금 먹었다고 해서 당장 몸이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거 계속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일단 다른 쪽에서 매수가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게 되면 6천억 순매수잖아요. 그럼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뭔가 푸시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만큼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그래도 약보합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받아주는 게 있다는 얘기죠. 힘에 딸려서 좀 문제이긴 한 거지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딱 떼어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수는 상당히 위쪽으로 3,300포인트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단 상황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지금 보실 게 아니라 종목 구성 포인트들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을요, 지금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리바이벌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대비를 해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면은 오케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거 아니고 지금 왕창 들고 있고 계속 물타기 오다가 또 빠졌어.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기 전에 미리미리 조짐이 있을 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얘기들은요, 이따가 저녁 시간에 오늘 21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이 되죠. 그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월급 종목이 나옵니다. 네, 월급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 테니까요. 오늘은 또 월급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시면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급 종목 중에 하나는 하이닉스라는 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저녁 방송에 오시면 되겠네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